후반부에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내 이걸 다 듣고 나만의 C++ 프로그램을 멋지게 딱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까 그 투표에서 4번 고른 친구 3명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나머지 친구들은 유리수 예제 같은 거 더하기 곱하기 뭐 사상자가 좀 많이 나도 그런 거 정도 직접 정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직까지는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가장 강렬한 수준인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반대로 보면 3주 동안 그런 걸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어쩌면 현재로서는 되게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니까 그걸로 막 너무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업은 일단은 계절학기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충분히 즐겨보고 방학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나중 방학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당장 짤 수 있는 프로그래밍 범주가 그렇게 늘지 않는 것 같다, 그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후에 시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거에 경험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나중에 실전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C++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실 우리 수업에서 다룬 거를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때려박고 그 모든 규칙들 칸권이니 다 지켜가면서 코드를 짜진 않아도 괜찮아요.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지금 선택지의 폭을 넓히는 거지, 걔네를 항상 다 지켜가면서 프로그램 만들어야지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고른다면 잘 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기말고사 보기 전에는 무엇을 고를 수 있다, 선택지 막 4개씩 3개씩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고르는 거의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 계절학기 수업 안에서 잘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거를 해둬야 나중에 여러분이 자신만의 목표에서 걔네들 중에 하나를 직접 골라가면서 이게 지금 이번 목표에 좀 더 적합한 거구나 하면서 그럭저럭 즐겨가면서 CPP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래서 기말고사 딱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톡방 계속 살아남을 테니까 막 폭발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NPC 친구들이 지금 누가 책 추천해주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책을 안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떡밥을 슬슬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경하면서 남은 방학 같이 잘 보내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일단은 자, 우리 투두 넘버 3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무슨 데이터를 쓸 거냐, fill with 무슨 숫자로 채울 거냐, contains 무슨 숫자가 들어있는 건지 찾을 거냐를 정하도록 배려를 한 셈입니다. 누가? 먼저 짠 프로그래머인 요 3 integers 구조체 정의를 적는 사람이. 그래서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에게 좀 더 편하게 찾기, 그 사람이 포문 같은 거 돌렸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미리 포문 적어 둔 겁니다. 그래서 호출만 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서 찾아서 true, false 뱉어주도록, 호출만 하면 알아서 모든 칸에다 3을 담아주도록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해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을 투두 넘버 4랑 5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호출자가 정한 판단 기준에 맞는 숫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경우 true를 리턴하는 함수 any of 라는 걸 정의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래요. 이거는 저랑 이번엔 거꾸로 투두 넘버 4를 저랑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투두 넘버 5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260줄 언저리예요. 투두 넘버 4예요. 그래서 자, 호출자가 나한테 함수 하나를 던져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배열에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씩 걷다 넣어보고 그 함수가 true를 뱉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그래서 지금 3개 들어있잖아요. 3개를 한 번씩 넣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이 함수가, 이 코드 덩어리가 나한테 true를 주면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거. 근데 셋 다 false를 뱉는다? 그럼 최종적으로 난 false를 return하면 돼요.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any o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bool 형식을 return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복붙을 해왔어요. any of라는 함수고, 자, 얘 인수는 코드 덩어리를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C++, 21세기 C++에서는 여러분이 막 함수, 포인터, 변수니 막 그런 복잡한 거 굳이 멤버 함수, 포인터, 변수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편하게 코드 덩어리를 다룰 수 있는 형식을 미리 마련을 해뒀어요. 우리 그 막 폭탄 돌리기 할 때 구경해봤던 std: function이라는 형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std: function이라는 친구 형식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인수는 뭐 받고 나한테 뭐 주는 함수 덩어리를, 코드 덩어리를 받을 예정이냐를 꺽쇠 안에다 이제 적어주면 돼요. 자, 호출자가 정한 판단 기준, 여기서 판단이라 하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bool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판단이냐? 인티저 오브젝트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return 형식은 boo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인수 형식은 인수는 하나 받을 거고, 우리가 지금 내 배열, 이 오브젝트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인티저 오브젝트를 하나씩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걔가 변경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const integer reference, const reference 받는, 그래서 내가 const reference 해갖고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 요거 되냐? 됨, 안 됨 하고 나한테 true, false로 리턴해주는 코드 덩어리 하나를 받기 위한 형식에서 얘 인수 이름은 보통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를 판가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덩어리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predicate이라고 씁니다. prediction 들어본 적 있죠? prediction이 뭐 하는 거예요? 딕션을 프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하는 거죠. 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의 일종의 명사 같은 표현이죠. 각도기를 주는 겁니다, 나한테. 각도기 했더니 true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predicate이라는 인수 이름을 써서 코드 덩어리 하나를 호출해서 하나하나를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3개를 들고 있잖아요. 3개를 한 번씩 predicate을 호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담아가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for each 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for 한 다음에 역시나 auto 적고, 역시나 엔간하면 앰퍼샌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넘버 해주시고 콜론하고, 우리 지금 배열 이름은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넘버라는 이름 가지고 내가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하나씩 꺼내올 수 있어요. 총 3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꺼내올 때마다 나는 저 predicate를 가지고, 각도기를 가지고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 true가 나오면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return true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내용물은 if문 하나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if문을 적는데 조건식은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각도기를 갖고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각도기 이름 predicate을 적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넘버를 방금 하나 뽑아온 데이터 배열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 꺼내가지고 호출을 하면 나한테 true 또는 false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그게 true면 이 if문 조건식 만족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맞으니까 return true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return true를 안 했다? 그러면 셋 다 만족하지 않는 게 맞죠. 따라서 return false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to the number 4가 끝이 나요. 괜찮아요? 저 any of로 호출하는 사람이 이제 predicate이라는 인수 자리에 담을 만한 적절한 코드 덩어리를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일단 간단한 걸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각도기를 네가 원하는 코드 덩어리를 주면 내가 그거를 내가 들고 있는 배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맞냐 아니냐, 조건을 맞는 게 하나라도 있냐 없냐 해서 any of예요. 그래서 true 또는 false return을 주겠다라는 서비스를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나는 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코드 덩어리 하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쉬운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메인 정의 살짝 위에 가셔서, 자, 나는 지금 각도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인티저 오브젝트가 인수로 주어졌을 때 걔가 프로그래머인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냐 아니냐를 true, false로 뱉는 인티저 하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귀찮잖아요. 위에 있는 거 아까 형식 잘 적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복붙을 해봅시다. 260줄 언저리 있는. 그래서 저 형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내가 이름만 붙여서 뭐 검사라고 할게요. 검사 같은 느낌으로 이 표준 표현법 이건가요? 이런 금사가 되나요? 이걸 것 같네요. 제가 국립국어원 사이트를 C++ 사이트보다 더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인수 이름 내가 불러야 되니까 있어야겠죠? ARG 정도로 적어주죠. 자, 이 검사라는 함수는 이 ARG로 특정되는 인티저 오브젝트가 내 마음에 드냐 아니냐를 true, false로 뱉어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저게 5보다 작냐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위턴문 한 줄이면 사실 끝나죠? 위턴 ARG가 5보다 작냐? 그래서 0 들어있는 인티저 오브젝트가 오면 이거 바로 true 됩니다. 5는 5보다 작지 않으니까 걔는 false고요. 7 들어오면 false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각도기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 하나를 검사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코드 덩어리를 이제 아까 그 any of 호출할 때 던져주면서 이게 내 기준이니까 네가 들고 있는 데이터 중에 네가 들고 있는 오브젝트 중에 만족하는 거 하나라도 있나 나한테 알려줘라는 식으로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메인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numbers.contains잖아요. 이 조건식을 재활용을 하도록 합시다. 없으시면 지금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numbers. 이번에 any of를 쓸 거예요. 얘는 나한테 코드 덩어리 하나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코드 덩어리를 아까 만든 검사를 그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이니셜라이즈 해줘요. 그러면 이 출력 부분은 저만 고칠게요. 보다 작은 숫자 있음. 그렇죠? 현재 각도기가 5보다 작으면 true를 뱉도록 돼 있으니까 5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렇게 출력하고 아니면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하면 5보다 작은 숫자가 있냐? 있죠, 지금? 들어올 때 이제 0, 5, 7인 상태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는 0 하지 말고 여기다가 는 30 같은 걸 해놓고 한 다음에 이제 32랑 5랑 7 들어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보다 작은 숫자 없는 게 맞죠? 따라서 그때는 저 for each 문을 3번 다 반복할 거고 최종적으로 return false를 해줄 겁니다. 5보다 작은 숫자 없음이라고 제대로 나한테 출력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 구성하는데 나만의 각도기 코드 덩어리를 이렇게 별도의 함수 정의로 위아래에다 막 적고 싶지 않다. 되게 불편하다. 스크롤 올리기 귀찮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any of 정확히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건지를 이 한 줄에 그냥 다 구경하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검사라는 이름을 제가 정했으니까 그다음에 5보다 작다? 제가 정한 기준이니까 저는 이 이름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서 복습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저런 친구들한테 나만의 코드 덩어리를 던져주기 위해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수식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예전에 살짝 나온 람다식을 이런 데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검사 지우고 내가 즉석에서 여기서 기준을 정할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준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중괄호 여는 콤보가 하나의 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인수를 하나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 각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각도기는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인티저 오브젝트가 목표를 달성하냐 안 하냐를 리턴해 줘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다가 인수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게 const integer ampersand arg 적어주시면 돼요. 그게 귀찮다? 그냥 오토 때리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냥 적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ARG가 5보다 작냐. 아까랑 동일한 기준으로 가고 싶다면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기준 하고 싶다? 여기서 바로 다른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코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줄만 봐도 any of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나 검사하고 싶은 거냐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굳이 막 컨트롤 클릭해서 검사, 정의, 어쩌면 다른 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쪽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한 번에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남한테 던져주기 위한 코드 덩어리 정하고 싶다 할 때 람다식이라는 친구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 오브젝트 이름만 적으면 그 안에 멤버 값이 뭔지 나오는 게 여기 오퍼레이터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게 어디 적혀 있는데? 이거 말씀하셨다는 요게 뭐야? 그 비교 등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 197번째 줄. 197, 그 오퍼레이터 컨스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어딜 보냐? 난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자, 요 수식을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좌항은 인티저 형식이에요. 인트 형식이 아니라, 그죠? 우항은 인트 형식 맞죠? 근데 지금 인티저 형식은 저 장냐에 해당하는 연산자 안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항에 뭐가 들어오든 저건 기본적으로 원래는 빨간 줄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출력 연산자 안 만들어 놓으면 출력 바로 못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 비교를 하기 위한 연산자를 인티저 정의에 안 적어 놨어요. 정의를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항 인트고 좌항 인트면 되거든요. 그건 컴파일러도 아니까. 근데 좌항이 인티저고 우항이 인트일 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리졸브를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입각세가 가능한 버전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좌항 형식을 어떻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 우항을 어떻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좌항 인티저 형식을 const int reference 형식으로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건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변경 불가능한 아무튼 int 숫자가 얼마냐는 알 수 있도록 캐스팅을 할 수 있게 캐스팅 연산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RG 안에 들어있는 넘버 값이랑 O랑 비교를 합니다. int 값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넣는 이전에 썼죠. 그것도 사실은 그 캐스팅 연산자의 도움 아래 int 넣는 int를 했던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거보다 더 엘리건트한 방법이 2020년도 C++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편하게 가기 위해 아무튼 int 값 맞음 같은 느낌으로 캐스팅 연산자 해놓고 걔를 조금 직접적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뭐 못 믿겠다? 그러면 디버깅 해보세요. 디버그 모드. 실제로 적절한 타이밍에 캐스팅을 해서 int 값만 몰래 꺼내갖고 int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무슨 연산자가 안 적어놓으면 그냥 오브젝트 이름만 쓰면 그 이름 아니 당신이 해봐요. 그럼 빨간 줄 끄지겠지.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저 꼭새를 어떻게 컴파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석 처리하면 저 즉시 빨간 줄이죠. 여기서 넣는이 안 돼요. 이제 좌항의 인티저 형식, 우항의 인트 형식인데 이 둘의 형식을 맞출 만한 방법 같은 게 가기 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항 인트 형식 가지고 여기는 인티저 형식이긴 한데 아까 밑에 걸로 갑시다. 여기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5를 가지고 인티저 오브젝트, 임시 오브젝트 만드는 건데 여전히 좌항 인티저 형식, 우항 인티저 형식 비교는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답이에요. 빨간 줄 꺼집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적절한 버전이 없습니다 라고 뜨겠죠. 그래서 그게 귀찮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 둔 거예요. 비교라든가 더하기 빼기라든가 그런 인티저 오브젝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선 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int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도록 int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죠? 비교는 뺄셈이죠. 이렇게 요거 하나만 땡 쳐놓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오르났던 그 케이스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긴 더 심해요.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긴 좌항도 인티저고 우항도 인티저예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둘 다 인트로 캐스팅 해버리면 인트 대 인트 비교가 돼요. 그것까지 해줍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우리가 그지같이 짜놓은 코드를 어떻게든 컴파일 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이 고민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투두 넘버 5 구경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투두 넘버 5를 한번 직접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해보도록 합시다. 투두 넘버 5 목표는 뭐냐? 자,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 값을 하나를 줍니다. 또는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를 줘요. 매번 호출할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그 공급 방법, 서플라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숫자들, 지금 3칸 있죠? 모든 숫자들을 변경하는 함수, gener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fill with은 내가 원하는 숫자 3 집어넣으면 333으로 만들어주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이 generate라는 친구는 이번 0번째 자리에 뭐 넣을까? 호출해서 나한테 리턴해 주는 거 걔를 담습니다. 다음번에 호출 또 해요. 또 리턴 받아서 또 담아요. 를 총 3번 반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른 숫자가 담기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얘한테 어떤 서플라이어 함수를 주냐에 따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인수 안 받고 나한테 인트 값 던져주는 함수 하나를 받으시면 돼요. 코드 덩어리 하나를 받으시면 돼요. 그걸 감안해서 인수 형식 정하시고 요거까지는 직접 할게요. 자, void 그 다음에 generate 리턴해 줄 건 없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std 펑션 그 다음에 나한테 int 하나를 주고 나는 인수를 줄 필요는 없는 그래서 supplier 정도로 보통은 수거로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supplier를 호출할 때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int 값이 하나씩 나와요. 난 그걸 처음에 0번째 인티저에다가 는 해서 담고 1번째 담고 2번째 담고 하시면 돼요. 자, 3분 지났으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generate 함수 내용물은 사실 별거 없죠. 그냥 저거 호출해서 그 결과값 담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별거 없으니까 그냥 위에 거 복붙 해올게요. 일단 첫 줄은 복붙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넘버 자리에다가 는을 찍을 거예요. 넘버 오브젝트에다 는을 할 건데 서플라이어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거 철자 틀리면 아니겠죠? 이게 끝이에요. 2줄이면 끝납니다. 근데 쟤를 이제 호출하기 위해 서플라이를 해줄 수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를 적어야겠죠? 테스트를 위해서는. 자, 일단 요거 2줄로 끝난다는 건 납득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뭘 숫자를 만들어서 담을 거냐도 본인이 정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야 되는 코드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런 게 기말고사에 나와야죠. 자, 방금 했던 얘기는 까맣게 잊어주세요. 아, 잠깐만. 아까 전에 누가 시험 관련해서 뭐 물어보지 않았나? 프린트랑 오퍼레이터 정의 내용을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적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적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우리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복붙해서 쓰라는 것 중에 어디 갔냐? 아, 프라이빗으로 놔뒀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첫 줄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어요? 가능은 하십니까? 저는 외우거든요. 저는 한두 번 적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필기시험에서 이걸 적는 걸 요구하는 건 사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론 시험에도 가깝죠. 그러니까 청정수가 더 잘 적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고인물 친구들은 이거 자동 완성으로 적지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한테 직접 치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제가 적어놓고 우리 목표는 이 유리수가 이런 느낌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내용물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장을 적으라는 문제를 낼 때는 인용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이 꺽쇠꺽쇠 연산자는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쓰일 겁니다.
Cout 다들 써봤죠? 이런 식으로 문항에서 충분히 힌트가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안에 적을 거 별로 없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얘 말고도 낼 거 산더미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우리 2시간 존버 타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정리하는 타임. 그때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말로 말씀드리고 그거 이제 적당히 노트해서 그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서 메모장으로 쳐서 그거 업로드해 드릴게요. 그거랑 이제 영상 편집된 거 마지막 거까지 적당히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기말고사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1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번 외울 거 그 4가지 구분하기, 4가지 구분하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안 외우면 개 털릴 겁니다. 진짜 다 외우셔야 돼요. 이론 시험이든 실습 시험이든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분의 남은 뇌 용량을 투자하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제너레이트 함수 정인 이렇게 2줄이면 끝나고 아마 여러분도 저랑 거의 똑같이 적으셨을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써먹냐? 일단 써먹기 적당한 곳은 여긴 것 같죠? 쟤도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numbers fill with 대신에 numbers.generate 한 다음에 supply 해줄 수 있는 함수 덩어리를 주면 되는데 마침 여기 when가 있어요. 얘를 그냥 우겨 넣으면 됩니다. 쟤는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 하나 주는 애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제 주사위 굴려서 나온 수 3개를 넘버스에다 담는 셈이 돼요. 이번에는 57, 32, 53이 나왔네요. 그럭저럭 중간값에 가까운 평균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호출하면 이번엔 90, 47, 72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요 우리가 수식 랜드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인트값 하나씩 주잖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의 인수로 넣기에 적합한 오브젝트예요, 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소유권 문제가 지금 이슈가 걸려 있긴 한데 지금은 한 번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만 재밌어요. 자, 이 int 괄호 열고 닫고가 사실은 지금 보면 호출하면 int 값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인티저 오브젝트에다 는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자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죠? int 형식을 가지고 인티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move 는 연산자 호출을 해요. 이거는 로그 찍은 거 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로그 보면 지금 봐봐요. before부터 after 사이에 이번에 크리티컬 장난 아닌데요? 역 크리티컬도 있고. 그래서 일단 99를 갖고 int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이게 제너레이트 안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 는 연산자를 해서 그 데이터 배열의 0번째 자리 오브젝트에다가 99를 밀어 넣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임시로 만든 거는 이미 이동된 빈 껍데기가 파괴가 될 겁니다. 를 총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던 오브젝트들에는 각각 99랑 100이랑 7이 뜯어온 게 담겨있게 됩니다. 나중에 역순으로 파괴하고 있죠. 얼마나 예뻐요. 좋습니다. 자, 저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제너레이트 여러분 여기 int 괄호 열고 닫고 했잖아요. 얘를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는 하려고 하는 바로 그 형식 인티저 형식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오류가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서플라이어는 이제 호출하면 나한테 인티저 오브젝트 하나를 리턴해 주는 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수로 넣은 when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when는 괄호 열고 닫고 하면 int 값이 나와요. 맞죠? 근데 지금 이 generate는 괄호 열고 닫고 하면 int 값 나오는 애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얘는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나한테 인티저 오브젝트를 주는 애를 받은 셈입니다. 근데 int 값 주는 애 코드 덩어리를 집어넣어도 알아서 오류 없이 이 실행하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전히 랜덤 값 3개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뭘까요? 이 펑션이란 친구를 쓸 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뭐를 공급해야 되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형식을 잡아놨는데 여기다가 나한테 int를 주는 애를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그 호출해서 int 값 받은 직후에 그걸 가지고 인티저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이 함수를 앞에다 어댑터를 붙여줍니다. 저 wend 괄호 닫고 한 다음에 그 바로 바깥에다 생성자 호출식까지 적어서 그거를 서플라이어에다 넣어줘요. 뭔 소린지 1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엔간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트로 인티저 되니까 인트 만들 수 있는 애는 인티저도 만들 수 있는 애다. 같은 식으로 그냥 우겨놓으면 알아서 잘 그걸 케어해 주도록 요 std 펑션이란 친구가 설계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 덩어리 전달할 때 인수 형식, 리턴 형식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중간에 적절한 캐스팅 연산자를 호출할 수 있다든가 중간에 적절한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다든가 하면 적당히 호환되도록 알아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원하면 이런 wend 같은 거 말고 직접 람다식을 적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저만 할게요. 인수 받으면 안 되지. 리턴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인티저 형식으로 해서 줘야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네요. 받는 중괄호.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적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매번 호출할 때마다 나한테 333만 주는 거니까 무조건 333만 담기겠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면 여기서 처음에 호출하면 3 주고 다음에 호출하면 4 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얼마 줬는지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스태틱 위치 하나 잡아서 그런 식으로 플러스 해가면서 리턴하도록 코드 덩어리 만들면 순서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파이썬의 range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걔는 나한테 숫자를 하나씩 주는 애입니다. 마지막에 더 이상 줄 거 없어 라고 말할 때까지 뜯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314줄은 요걸로 일단 놔둡시다. 여러분도. 그 다음에 오류가 안 나도록 일단은 코드를 그럭저럭 적당히 주석 처리해버리시거나 해둔 상태에서 투두 넘버 6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투두 넘버 6는 뭐냐? 자, 지금 봐봐요. 제가 지금 커서 깜빡거리고 있는 저 제너레이터로 호출하는 멤버 함수 호출식을 한번 봅시다. 저긴 지금 이름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 세 이름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또는 하나라도 다른 걸 적으면 요렇게 적었을 때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요 세 가지 수식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두셔야 우리는 넘버스 안에 있는 숫자 3개를 임의의 숫자 3개로 바꿔서 집어넣는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저 이름 3개를 쓰는 유일한 방법은 요 순서대로 적고 저렇게 연산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이거를 메인 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못 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만약 그러면 std bind라는 함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전문용어로 팀플이라고 하잖아요. 팀플을 하는데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미 날랐어요. 또는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내 사촌 동생이에요. 지금 유치원생입니다. 걔가 C++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맛은 보여줘야 돼요. 메인을 걔가 짜기로 했어요. 걔가 유리수를 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너 이렇게 before랑 after에서 출력하고 그 사이에 값을 바꾸는 거 거기서 실행하면 되니까 거기서 적당히 호출식 적으면 돼 하는데 호출식이 뭐야?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non-static 코드 멤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3일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 우리가 미리 이런 느낌으로 bind라는 걸 써서 내가 미리 인수를 반쯤만 담아두고 그렇게 미리 반쯤 담겨 있는 코드 덩어리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bind는 함수입니다. 호출하면 나한테 뭔가 좀 살짝 붙었든 떨어졌든 아무튼 코드 덩어리가 와요. 펑션 그게 온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적기 너무 귀찮으니까 오토로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오토 fn 정도로 일단 스타트를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목표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generate를 호출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numbers 오브젝트를 가지고 호출하려는 것도 맞아요. 근데 when를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쓸 거냐는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사촌동생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넘버스가 0번째 인수고 when가 1번째 인수다라는 것까지 내가 다 정해놓고 걔는 나중에 괄호 열고 닫고만 하면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인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거는 잘 봐주세요. 한 번만 할 줄 알면 여러분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std 바인드를 적어주시고 그냥 대놓고 괄호를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이름 중에 코드 이름은 뭐죠? generate죠. 그래서 generate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일단 무슨 함수에 대해서 무슨 인수를 바인드 할 거냐를 쓰는 거예요. 0번째 인수는 무슨 함수를 바인드 할 거냐예요. 그래서 generate를 그냥 적으면 안 되죠. 소속관계 맞춰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 integers generate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걔 중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는 generate라는 non-static member 함수를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바인드 해갖고. 그러면 자, 가장 요 뒤에 이제 콤마 하면서 무슨 인수를 미리 붙여놓을 거냐를 정할 겁니다. 얘는 인수 몇 개 봤죠? 2개 봤죠? 하나는 this로 특정되는 점 왼쪽 수식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3 integers 오브젝트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번째 인수는 실제 괄호 안에 늘 걸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컴마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마하고 넘버스 적어주시고 컴마 한 다음에 웬드 적어주시면 세미콜론 하면 오류가 나요. 어디 봅시다. 이게 안 되나? 될 텐데 잠깐만요. 설마 앰퍼샌드 적어야 되나? 그러네. 미안해요. 저거 그냥 이름 그냥 적으면 안 되고 앰퍼샌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전반부 수업에서도 살짝 멤버 이름 해갖고 앰퍼샌드에서 옵셋을 잰다 뭐 그런 느낌이었죠. 요거까지만 그냥 적으면 엔간하면 통과 안 시켜주나 봐요. 난스태틱인 이름은. 그래서 앰퍼샌드 하면 걔에 대한 위치값이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위치값 넣어주고 0번째 인수 넘버스, 1번째 인수 웬드 해서 걔를 호출하기에 필요한 2개의 인수를 다 바인드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 나중에 호출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를 fn이라는 이름에다가 저거 오브젝트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거예요. 이제 앰퍼샌드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사촌 동생은 fn 괄호 열고 닫고만 하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원본을 한번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치, this에 넣는 거구나. 그러니까 앰퍼샌드 넘버스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이건 미안해요. 이건 내 잘못입니다. 여긴 이제 this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this는 별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앰퍼샌드 해서 포인터 값을 우겨 넣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해줄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시면 사촌 동생은 이제 너 제발 4글자만 똑바로 적으라고, 5글자 세미콜론만 똑바로 적으라고 해서 이렇게 요것만 적으면 아까 전 요 위에 코드랑 동등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이썬에서 바인드라는 거 엄청 많이 하는데 C++도 2011년부터 이미 할 수 있었어요. 그럴 거면 파이썬을 쓰지 왜 이걸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인수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내가 미리 담아서 출고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웬드를 쓸지 뭘 쓸지를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fn을 호출하는 프로그래머가 고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웬드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뭘 적어야 되냐? 여기는 일단 내가 정하지 않겠음이라는 의미로 이 내용물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std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인드 열심히 하고 있죠. PLA 정도로 가면 placeholder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튀어나올 겁니다.
플레이스홀더가 뭐예요? 정말 예약됨 같은 느낌으로 딱 이렇게 올려두는, 나중에 꽂을 수 있는 슬롯 같은 느낌으로 마련해 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게 지금 되게 C++ 동네에서는 사실은 되게 변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우리보다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우회를 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두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placeholders namespace 콜론 하면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 1, 언더스코어 20까지 아마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게도 1부터 시작합니다. 1 해갖고 이 자리에 들어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제너레이터 호출할 때 1번째 인수예요. 디스 말고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보통 랜드 넣는 자리는 1번 슬롯, 나중에 호출할 때 가장 먼저, 나중에 호출하는 호출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여기다가 채워 넣겠다라는 느낌으로, 여기가 1번 자리임하고 플레이스홀더를 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호출할 때는 이제, 그래서 지금 빨간 줄 꺼졌죠. 플레이스홀더가 있는데 채우질 않았거든요. 이제 랜드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 목표대로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즈 오브젝트를 쓰겠다까지만 바인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무슨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서 제너레이트 할 거냐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fn을 호출하는 그 시점에 결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라는 게 갖는 궁극, 이건 지금 솔직히 뻘짓하는 거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한 줄 적으면 모든 게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지금 중요한 점은 어떤 함수를 실질적으로 호출하기 전에 인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수는 남이 정해줄 수도 있어요. 우린 지금 내가 정했죠. 사촌 동생이 호출할 수 있게. 이 둘의 시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바인드 해둬요. 세이브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호출해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만들어 둘 수 있어요. 이 fn 리턴도 되거든요. 다른 함수가 실제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넘버스를 갖고 제너레이트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서플라이어 함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 바인드라는 친구를 쓰면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하기 위한 함수 호출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시점을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가져가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더 이상 멤버 함수 호출식도 아니거든요, 이제. 점 연산자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플레이스홀더 2개 집어넣어서 둘 다 그 사람이 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제너레이트로 호출하겠다라는 사실만 바인드를 고정을 해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내비두는, 그냥 그 사람이 제너레이터 혼자 호출하게 내비두는 게 낫겠죠? 그 사람한테 그 이름이 보인다면요. 그죠? 그래서 바인드라는 친구도 여러분이 사용해서, 잠깐만요. 다시 예전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fn1이고 이게 fn2예요. 미안해요.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fn2는 dd 바인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저스 콜론 휠 위수로 가죠. 가질 거. 그 다음에 앰퍼샌드 넘버스 디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3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fn2 해가 호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원래 함수의 형식은 서로 달랐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바인딩을 적당히만 해두면 얘네들은 이제 동등한 형식이 됩니다. 인수 안 받고 나한테 보이드 리턴하는 동등한 형식이 돼요. 그럼 얘네 둘을 배열에 담아두고 쓰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랑 코드의 연계를 바인드 잘 해갖고 형식을 적당히 맞추면, 인수 뭐 받는지 형식만 잘 맞추면 여러분은 그걸 얼마든지 그 내용물이 실제 뭐를 호출하고 인수를 뭐를 집어넣기로 세팅했는지 나중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얘네 둘을 동등한 느낌으로, 동등한 형식 코드 덩어리로 바라보고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팀플이 진짜 개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저기 있는 함수들 한 번이라도 호출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다 하면은 다 바인딩 해버리고 배열에 다 때려넣고 주사위 굴려서 아무거나 호출하게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함수 그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할 때 코드를 주안점으로 두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일반론적인, 가장 추상적인 형태까지 도달을 시켰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투두 넘버 6 끝나고 첫 번째 예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 보는데 3시간이 걸렸네요. 아무튼 자, 코드를 나중에 정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펑션이라는 형식을 쓰면 여러분 그럭저럭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몇 번 본 적 있고 방금 함수 정의 직접 적어보신 적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여기로 비슷해요.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은 인수 이름, 그 서플라이어든 프리디킷이든 그 인수 이름을 적어가면서 어떤 타이밍에 뭐를 붙잡고 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야 되냐, 또는 그 코드 덩어리 실행한 다음에 리턴 받은 값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냐를 자기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우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타이밍에 무슨 함수, 무슨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거냐는 나중에 코드 적는 사람, 메인 짜는 사람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인드 설명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non-static 멤버 함수도 여러분이 바인드해서 일반 함수 호출식처럼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여러분은 this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먼저 바인드를 해두게 될 거예요. 이게 파이썬에서 자주 쓰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인드한 결과 역시나 여러분이 펑션 오브젝트로서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펑션 오브젝트 배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 모아놓고 서로 다른 실행 양상을 보이는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해 놓은 덩어리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선택적으로 호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우리가 직접 진행해 보는 건 끝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벡터라는 친구를 써가면서 방금 봤던 그런 방금 구경해 봤던 그런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C++ 표준 라이브러리에도 잘 녹아들어 있다는 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마무리 슬라이드 넘어가고 13-2로 바로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2는 대충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비슷하게 이거 출력하기 위한 건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형식은 똑같아요.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벡터라는 친구는 제가 안 만들었긴 하지만 아무튼 출력은 할 수 있게 우항으로 인티저 벡터 하나를 받는 오브젝트 하나를 받는 출력용 연산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내용물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닫으세요. 내용물 출력하는 애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수학에서 벡터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죠? 자, 이 C++에서 벡터는 파이썬에서 리스트 형식 비슷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얘는 C++ 배열처럼 어떤 정해진 형식, 오브젝트만 담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티저 오브젝트들을 담을 수 있는 벡터 오브젝트 하나를 여기서 만든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5, 7 해가지고 3개를 처음에 담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실제로 이따 출력하면 3, 5, 7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contains 한번 해봤고 anyop 직접 정의해봤잖아요. 나중에 코드 짜는 사람한테 불 하나 주는 predicate 함수 하나 코드 덩어리 받아서 각각에 대해서 호출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true를 준 게 있었냐 여부를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게 표준 라이브러리에도 있어요. 제 창작이 아닙니다. 전 재탕만 한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쓰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213줄 정도에 바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 include는 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using 어쩌고 하긴 했지만 아무튼 std : 하면 anyo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nyOf. 자,
우리 아까 전은 멤버 함수 버전이었죠. 얘는 노말 함수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 애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냐를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는 numbers.anyop 해서 numbers 안에 들어있는 인티저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냐 없냐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멤버 함수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인티저 오브젝트들이 대상이냐를 먼저 찝어줘야 되는데, 자, 요 표준 라이브러리 동네에서는 그거를 넘버스를 그냥 밀어 넣는 버전도 있긴 한데 가끔은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와 같은 느낌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는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목표는 넘버스 전체를 보고 싶어요. 지금 3이랑 5랑 7이랑 들어있단 말이에요. 넘버스 안에 있는 모든 인티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각도기를 한번 대보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코드를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일단 넘버스하고 점 찍으면, 저 지금 우리 MS가 깃을 샀죠. 그걸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별표를 찍어서 보여줍니다. 너 아마 이런 걸 쓸 것 같다. 그래서 begin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자, begin이 뭐예요? 시작점 얘기하는 거겠죠? 넘버스 맨 앞에 거부터 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넘버 거 맨 뒤에 거까지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제 end를 방금 별표 나왔죠? 제 MS를 좋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넘버스 안에 있는 맨 앞에 거부터 맨 뒤에 거까지 전부 다 라고 지정한 셈이 돼요. 그럼 이제 각도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각도기는 람다식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티저긴 한데 컨스트 레퍼런스를 넣어주는 게 공룰이죠. arg 해서 그 다음에 return arg가 5보다 작냐 같은 식으로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집어넣으면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줄이 그어지는 건 제가 나한테 리턴해 줄 건데 그 값을 아직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if문의 조건식으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면 true 또는 false를 나한테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if 해서 괄호 안에 밀어넣고 그 다음에 있음 복붙해서 없음 같은 느낌으로 아까랑 완전 동등한 느낌으로 벡터라는 친구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여러분이 정한 코드 덩어리에 돌려가면서 검사를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요건 내일이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컨스트 인티저 이거 보기 귀찮잖아요. 사실 여기 오토 적어도 됩니다. 알아서 컴파일러가 디듀스를 해줍니다. 마우스 갖다 대도 아마 안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 넣어줄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랑 살짝 다른 점은 아까는 멤버 함수 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0, 1, 2, 3개를 다 검사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멤버 함수 버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 인티저 오브젝트에 대해서 검사할 거냐, 각도기를 들이댈 거냐 여러분이 괄호 열고 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정할 때 그냥 넘버즈에서 통째로 밀어넣는 거는 보통은 잘 안 해주고 대신 범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스 시작점부터 넘버스 끝점까지와 같이 지정하면 저 3, 5, 7 3개를 다 비교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얘 지금 실행하면 5보다 작은 게 하나 있죠? 있음이라고 출력될 겁니다. 그 다음에 any of 말고도 딴 것도 되게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all of도 있고요. all of는 뭐겠어요? 계속 각도기 들이대서 다 true가 나와야지만 true예요. 하나라도 삐끗한 게 있다? 그럼 바로 false를 리턴하게 하면 됩니다.
아까 전이랑 그 조건식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불만족하면 return false 하고, 폼은 정상 종료되면 true return하게 하는 버전이죠. 나라도 짜겠어요. 그걸 미리 짜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도 있고, 당연히 generate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 밑에서 한번 써볼게요. 괜찮아요? 벡터라는 친구는 여러분이 자주 쓰실 거예요. 얘가 그 3 넘버스랑 다른 점은 얘는 처음에 3개 넣었다가 나중에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뒤에다 밀어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0번째 오브젝트, 1번째 오브젝트, 2번째 오브젝트가 항상 뒤에 마치 배열처럼 붙어 있다는 걸 보장을 해요. 그래서 요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요건 먼저 알려드릴게요. 넘버스하고 점 찍으면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푸시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푸시백은 뭐 하자는 걸까요? 그죠? 맨 뒤에다가 하나를 추가하기 위한 겁니다. 파이썬 리스트로 치면 append예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지금 몇 개 들어있냐겠죠? 클리어는 다 파괴해버리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rvalue 버전 뜯어가는 거, 그 다음에 const reference 버전 복사해 가는 거,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셔도 됩니다. 또는 inplaceback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inplace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는 inplace는 무슨 뜻일까요? 임플란트는 들어봤죠, 여러분? 임플란트가 뭡니까? 일단 그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는 뭐 하는 거예요? 플란트를 인하는 거죠. 인하는 거죠. 임하는 거죠. 플란트는 뭐예요, 그럼? 저 우리가 지금 영어 시험인지 아니 우리말만 잘하도록 합시다. 인플레이스는 플레이스를 안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안에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맨 뒤에다가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푸시백이랑 다른 점이에요. 푸시백은 밖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동을 해오거나 복사를 해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인플레이스는 밖에서 재료만 들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생성자에 집어넣을 만한 적절한 인수들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인티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을 수 있고 기본 생성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숫자 하나 그냥 밀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 이렇게 하면 3, 5, 7, 3이 될 거예요. 이거 이제 폼은 100만 번 하면 뒤에 33333333 계속 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3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다 제너레이터 펑션에 대한 함수 호출식하면 임의의 숫자를 100만 개를 인플레이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아마 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만든 것처럼 걔는 허접했지만 얘는 좀 더 강렬한 대괄호 연산자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처럼 얼마든지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도 두 가지 버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rvalue reference 버전,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const였다, const 묻어 있었다라면 const reference 나한테 주는 버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요건 한번 몇 번 갖고 놀아보세요. emplace 몇 번 하면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닫아버렸어요. 다시 열었어요. 자, 3, 5, 7 하고 그 다음에 3, 5, 7 복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 5, 3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죠? 얘는 지금 일반 생성자죠? 그래서 일반 생성자 해서 내부적으로 복사를 3번 해서 벡터 안에 3 하나, 5 하나, 7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준비 완료.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3, 5, 7 얘는 인티저 받는 애인데 인트 3개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인티저 3개 만들어 갖고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임시로 만든 거 3개 파괴하는 것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이제 그 3개 담겨 있는 걸 잘 쓰고 있죠?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넘버스하고 인플레이스 백 해갖고 7 다음 소수 뭐예요? 11이죠? 11을 담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때요? 10일 안에서 생성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무브가 3번 발생하고 뜯겨나간 애가 3번 죽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상자가 3명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벡터가 지금 추구하는 건 2가지예요. 길이를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1번, 2번. 걔네들이 항상 메모리 위에 일렬로 늘어설 수 있게 하는 게 2번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numbers.capacity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그냥 말만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넘버스라는 벡터 형식 오브젝트는 3개까지는 내가 담을 수 있어요. 미리 그만큼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요. 얘는 수동으로 칸 잡는 애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선 반자동인데 이거 짜는 분들한테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칸을 인티저 3개 담을 만큼만 딱 잡아놨어요. 캐퍼시티를.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칸을 더 키워야 됩니다.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칸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단체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방금 인플레이스 한 애는 뒤에 하나에 그냥 생성만 하면 되죠. 네, 나머지 3개는 원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걔네를 이동하고 원래 거는 이제 다 파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싫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음 캐퍼시티는 길어야만 8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스를 막 10만 번 한다 칩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규모 이사를 몇십 번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다라면 resolv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스를 10만 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 3명밖에 없을 때 10만 칸을 잡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때는 어쩔 수 없이 무브를 할 거예요. 이니셜라이즈를 요딴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준비 완료한 이후를 보세요. 10일 인플레이스 할 때 무브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전히 99,900 몇 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남는 맨 앞 뒷자리에다가 남는 자리 중에서 맨 앞에다가 그냥 거기다 생성자 호출해갖고 땅땅땅 해가지고 10일 담아 놓는 작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칸이 다 찰 때까지 얘는 그 중간에 이사 가는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resolve를 미리 잘 해두시기만 하면 벡터는 예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 벡터라는 걸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 벡터라는 친구를 쓰기 위해 여러분이 지켜줘야 될 게 얘 중간에 무브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붙여주셔야 돼요. 벡터를 쓰고 싶다라면 이동과 관련된 거에 노익스웨트를 붙여준다. 걔만 지키시면 됩니다. 걔 지키시고 리저브만 적당히 큰 숫자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사상자 거의 안 내고 벡터 쓰실 수 있어요. 마치 아까 전에 3 인티저스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푸시백이 있으니까 당연히 팝도 있겠죠. 파이썬에도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거기서 빼내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대거를 친 다음에 는 연산자에서 내용물 바꿔치기 하는 것도 되고 일반적인 배열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료구조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벡터 쓰면 반칙이니까 거기서 못 쓰실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을 때는 벡터를 엔간하면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요. 방금 봤던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두고 투두 넘버 2도 간단하게 하고 바로 13-2로 넘어가서 조금 하다가 쉬는 시간을 갖죠.
잠깐 벌써 5시 50분에 쉬는 거죠? 아니야? 그럼 지금 두 번째 세트가 25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네요. 알았어요. 빨리 진행할게요. 자, std generate라는 친구도 물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친구도 아까랑 비슷해요. 넘버 자리에 있는 걸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numbers.begin, numbers.end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얘도 이제 함수 하나 먹는 거죠. 그래서 supplier 함수입니다. 나한테 int 값, 사실은 인티저 형식 오브젝트 하나를 리턴해주는 함수 하나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비슷하게 람다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g, 인수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인수는 안 받고 인티저 3 해갖고 무조건 3을 넣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처럼 when를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그럼 걔는 int 주는 애인데 앞에 조금 씌워가지고 항상 인티저 오브젝트 주는 애로 둔갑시켜서 인수 자리에 담아서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죠? 지금 저는 11을 인플레이스해서 4칸인데 3333에서 다 집어넣어주고 마지막에 벡터를 파괴하면서 벡터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파괴자가 발생하는 것까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이랑 출력 결과 되게 비슷하죠? 근데 아까 전엔 길이가 3칸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얘는 길이가 자유자재라는 점만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는 친구 쓰시면 자유롭게 코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저거 generate 이름에 컨트롤 클릭하면 제 함수 정의 볼 수 있어요. 가서 보면 포이치문 하나로 간단하게 돼 있다는 거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니까 저는 여기선 열어보지 않을게요. 궁금한 친구는 컨트롤 클릭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예요. 아까 벡터라는 친구는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막 인티저 30개, 50개 이렇게 줄 세우고 막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뭔가 만든다. 예를 들어 간단한 엔터 쳐서 텍스트라는 게임 만든다. 그러면 보물상자 같은 거 할 때 벡터 오브젝트 하나 해갖고 거기다가 아이템 5개 정도 넣어놓고 포이치 해가지고 무브해서 내 인벤토리에 다 강탈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그런 짓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벡터라는 친구 쓰시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 넘버스도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어엿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너레이트 다 하고 넘버스 어더 같은 느낌으로 한 다음에 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벡터 오브젝트의 소유권을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동 생성자를 해서 이 벡터 안에 들어있는 걸 새로운 벡터가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녹색 줄이 그어져요. 자, 이미 뜯긴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라 말하는데 난 지금 실제로 그걸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프터 하기 전에 무브하면 이제 애프터는 넘버스 벡터는 텅텅 비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딱 그런 느낌으로 적당하게 이동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적당하게 이동 는 연산자를 호출해 가면서 안에 있는 인티저 오브젝트들을 안전하게 다른 벡터로 옮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벡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벡터의 뒤에다가 이어 붙인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때도 여러분이 요 무브 해가지고 양도만 하도록 시키면 큰 어려움 없이 들고 오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예쁘게 잘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과몰입해서 칸권을 지켜가면서 코드 작성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드디어 형식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형식, 여러분이 새로운 형식 상속이니 막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클래스 개념을
더 적나라하게 적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코드랑 데이터의 연계는 얼마든지 더 다양하게 구성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무슨 데이터 쓸 거냐 나중에 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무슨 코드 쓸 거냐 나중에 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바인드도 가능합니다. 요즘 C++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정도까지 해둘게. 조별 과제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줄 테니까 넌 발표만 해, 호출만 해와 같은 식으로 서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2등병이냐 병장이냐에 따라, 저 친구가 고를 수 있는 능력치에 얼마냐에 따라 서로 특정 목표, 데이터랑 코드를 연계해서 하나의 코드를 실행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업무를 분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 라이브러리도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방금 봤던 느낌만 여러분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복잡한 반복 구조, 복잡한 C++ 문장들을 많이 적지 않아도 엔간한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 연계를 위한 반복 흐름 정도는 무리 없이 주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그래서 데이터랑 코드 사이의 연계, 그래서 나중에 정하는 대상이 데이터 또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자, 얘네 둘은 사실은 이전에 자주 해본 거기 때문에 지금 복습하면서 그럭저럭 바로 납득해서 바로 시험 보실 때 바로 답안 적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말은 이 다음에서 나오는 것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 건드려보지 않았던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형식을 다룰 건지, 어떤 형식을 사용할 건지도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13-2에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31분인데 좀 일찍 쉽시다. 가질 거 13-3은 못 하겠네. 그거는 설명만 하고 이제 지금 바로 최종 목표 지우고 올릴게요. 그 다음에 느낀 점 적고 퇴근합시다 올려둘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쉽시다. 얼마나 쉴래요? 17시까지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